OECD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은 최상위권.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성취도만을 강조하는 경쟁적 입시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과 왕따 등의 학교 부적응 행태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으로는 인성교육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과 동시에 강남 학원가에서는 인성 사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인성이 대학 입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인성 스펙 쌓기에 나선 것입니다. 인성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학원은 자체 인성 테스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업을 듣는 횟수를 늘릴수록 착해 보이는 아이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인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특정 방법, 30분 정도 마킹을 하면 보통 자신의 인성 어떤 불균형 같은 걸 도출해가지고 저희가 발견해줘요. 그걸 학원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인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하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바뀌거든요. 인성교육진흥법 도입 이후 인성이 좋은 아이가 입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인성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일단 나중에 돌이키긴 했지만 대학 입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학부모나 학생이나 학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이게 중요시 될 거라는 어떤 이 사인이 간 거거든요. 오히려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런 사인만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안이 오히려 더 이게 사교육을 조장하거든요. 입시 사교육 시장은 특목고와 자사고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되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만드는 것들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든지 봉사활동 컨설팅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받아서 학교 안에서 해야 된다. 학교 안에서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런 신호들을 사교육 현장에서는 주는 거죠. 착한 아이가 아니라 착해 보이는 아이를 키우는 인성 사교육 시장.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작된 인성교육은 오히려 입시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인성교육을 포기할 순 없겠죠. 착해 보이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착한 아이,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이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교육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렇듯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등한시한 채 학교와 학원으로 인성교육을 방치하는 부모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교란 자체가 인성도 인성이지만 실제로 가정이 할 수 없는 지식교육을 담당하는 게 큰 역할인 거고 어떻게 보면 마을이나 사회, 그다음에 가정이 인성교육의 주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가정도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버리고 학교에 보내버려서 자기의 모든 교육적 기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 국영수와 같이 학교에서 전담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화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닌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있을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학원 많이 가는데 명절도 학원 가니까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은데 그런 점도 아쉬운 것 같아요. 명절인데 항상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예와 효, 정직과 책임, 존중과 배려, 그리고 협동입니다. 학급당 30여 명의 학생들을 한 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입시 교육의 정점에 있는 학원에서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1:1 교감을 통해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부모에게 대한 효와 예를 지켜나가고 거기에 인성교육을 접목시켜서 활용하면 인성교육이 바른 인성교육이 가정 내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처음 사회를 경험하는 공동체, 가정. 가정 내의 인성교육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지름길입니다. TBS 양가희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강남의 학원가에서는 인성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인성이 입시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인성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하지만 학부모들은 인성교육마저도 학원에 떠맡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조차 아이들을 학원가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양가희 기자가 이 TBS 집중 리포트에서 짚어봤던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명절인데 학원 가야 해서 참 답답하다라고 말했던 그 학생들, 네. 저도 역시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 또 충격적이었는데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인성교육 사교육 현장, 먼저 인성교육진흥법의 개념부터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련된 건가요? 이게? 네,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자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예. 어찌 보면 공기로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길러져야 할 인성이 너무도 길러지지 않아서 이 법으로까지 제정을 해서 이를 교육하려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씁쓸한 법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법 시행으로 학교에서 인성을 교육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장은 매년 인성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며 인성교육 인증제와 교육 연수를 강화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생깁니다. 예. 네. 사실 이 취지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취재해본 결과 실제로 어떻던가요? 네, 제가 학부모로 가장을 하고 취재를 했는데요. 예. 예, 학원 측은 적극적으로 학부모로 믿던가요? 믿던데요. 네. 예. 우선 학원 측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여러 번 듣기를 권했습니다. 뭐 학원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4, 5회 수업에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제시를 했고요. 네. 평일반은 물론이고 예. 주말반 그리고 1:1 수업도 가능하다고 이제 회유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은 물론 법 자체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그 법제화라는 강력한 도구가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사인으로 작용을 네. 한 것 같고요. 또 그래서 관계자분들은 인성교육이 앞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대1로 인성교육을 받아요? 예. 참, 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인데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예, 네. 저희가 TBS 아침 반찬을 통해서도 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이야기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그랬죠. 봤잖아요. 다들 하는 얘기가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학원에서 받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네. 이 학원들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학부모들이 지금 이 인성 사교육 현장에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충격인데 그렇죠. 학부모들의 입장,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들을 몇 시간 더 교육한다고 해서 인성이 더 달라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조금 힘들어도 아이들과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낮에는 학교를 가고 밤에는 학원을 가면서 이 아이가 인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라는 곳은 이 가정이 할 수 없는 지식교육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네. 곳인데 예. 인성교육까지 더물어 주면서 너희는 왜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의 좀 반응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학교는 굉장히 포화 상태거든요. 교육 그렇죠. 자체만으로. 그래서 학교가 지금 100이라고 했을 때 인성교육 측면이 강화가 된다면 지식교육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왜 공부 안 시키냐라고 분명히 항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식교육이 강해지면 인성교육 왜 안 시키냐 또 이런 네. 지금 상황이 몰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학부모분들께서 모든 것을 학교에 떠맡겨놓고 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시키고 확인시키는 거는 좋은 방향인데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인성교육마저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효성이 있는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좀 네. 뒷받침돼야 될까요? 인성교육법이 이제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선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 시간이 있으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물론 각성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들은 정말로 시간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일찍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제도적으로 좀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주말에는 아이들이 마을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부터가 좀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한가위 명절조차 학원가에서 공부만 해야 되는 아이들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번 한가위에 추석들에 가족들과 모여서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화두로 하면서 좋은 먹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양가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